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르TV의 한동희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 영상 보시면 주식이 떳떳해진다라는 주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왜 이 영상을 만드느냐, 저 얼마 전에 이제 아들한테 주식을 좀 알려줬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그랬더니 아들이 주식 이거 도박 아니냐, 또는 뭐 이거 나라에서 합법적인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주식을 도박 또는 뭐 이렇게 투기다라고 생각하시는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분들께 책을 이제 배송해달라 해서 책을 이제 배송해 주는데 집사람이 알면 안 됩니다. 다른 주소로 보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식을 도박 또는 투기로 접근했기 때문이에요, 사람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기 때문에 창피한 거고 주위에 주식한다는 말을 떳하게 못하는 거고요. 또 너무 무리한 매매로서 손실 났기 때문에 이 주식하는 것을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무조건 단기간에 수익만을 고집을 한다. 이게 바로 뭐겠습니까? 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박을 내고자 하는 마음, 이것도 보면 투기에 접근하는 겁니다. 도박처럼 접근하는 거죠. 주식을 대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대박이 날 수도 있죠. 은행 이자에 비하면 뭐 100배 이상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뭐 그 정도면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을 바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때문에 도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행을 이용한 매매들이 많이 있죠. 쉽게 해서 뭐 테마주, 뭐 정치 테마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전쟁 관련 종목들 또는 질병 관련된 종목들. 질병이 일어나면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죠. 그다음에 뭐 화재가 났다거나 지진 났다거나 그런 또 테마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걸 사게 되면 아무래도 약간 도박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기업의 어떤 성장성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단기적으로도 그런 이슈 때문에 급등한다면 그런 종목을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투기 또는 도박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쫓아간다면 당연히 주위에 창피할 수밖에 없다, 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력주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매매도 도박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단타 매매를 위해서 또 생업을 중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좋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창피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완전 반대 방향이거든요. 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 상승하는 것과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라의 경제에 도움이 더 되느냐,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나라에서 육성하나요? 규제하나요?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부동산이 올라갔을 때의 그 역효과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또 부채가 급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 빚내서 하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다 시한폭탄이에요. 시한폭탄을 다 안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간다. 아비규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들이 돈을 벌었어. 올라와서.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돈을 씁니까? 잘 안 써요. 주위 보면 안 쓰더라고요. 또 거기서 빚내서 또 부동산을 사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동맥경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돈이 지금 우리나라가 그리고 미국이 전 세계가 금리를 내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돈이 자꾸 경화가 되니까 돈이 안 돌아다니니까 경제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제성장, 돈을 좀 돌아다니게 만들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이 어디로 가 자꾸? 그동안에 자꾸 부동산으로 들어갔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이 올라갈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세가 올라가죠.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서민들도 힘들겠지만 가청소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벌었을 때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실제 가용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돈이 어떻게 될까요? 월세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월세 당연히 올라가겠죠. 전세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소비가 돼야 할 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부동산에 처박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하는 것을 떳하게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주식시장은 좀 창피해야 한다. 좀 아이러니한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것은 나라 경제에 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에 부동산 가격이 또 하락을 한다.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하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부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소비가 급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월소득 대비해서 임대료 비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R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중위수 기준으로 봤을 때 16.1% 나옵니다. 그리고 하위 가구, 좀 소득세가 소득층이 좀 낮은 이런 분들의 이 RIR 비율이 20.3%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돈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부동산을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경시하는 현상이 있어요. 근데 트럼프라던가 선진국들 한번 잘 보세요. 부동산 가격 오르는 걸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주식시장 지수가 올라가는 것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트럼프가 뭘 봅니까? 항상 다우지수를 봅니다. 그게 폭락하면 대응이 나가서요. 그만큼 주식시장은 한 나라의 경제를 측정하는 지표라는 거거든요. 경제 성장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좀 이제 너무 주식의 경시 현상이 좀 있는데 이런 걸 보신다면 조금 주식하는 거에 대해서 좀 떳떳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식시장이 올라갔을 때 효과가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역효과가 많죠.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줍니다. 근데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 효과가 뭐겠습니까? 자, 첫 번째, 뭐 기업들의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물론 그 중에 우리나라가 이제 약간 경시받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작전 세력들이 너무 많거나 기업들 대표들이 경영진들이 나쁜 짓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경시 현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건 주식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대기업들 위주로 봤을 때 좀 굵직한 기업들을 봤을 때요.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가 되겠죠. 그것은 뭐라 하게 되면 일자리가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비로 바로 직결돼요. 주위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해서 좀 돈 버신 분들은 좀 돈을 좀 잘 쓰는 경향들이 있죠. 한 통 낸다 그래가지고. 그게 뭡니까, 전부 다. 그게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돌고 도는 거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소비가 증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기업의 이익이 또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또 투자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고, 또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이렇게 순환적인 모습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한국은 주식시장 경쟁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약간 조금 좀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그나마 조금 보인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저금리로 인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좀 들어오고 있다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의 장점이 뭘까요? 일단 배당 수익이 있겠죠. 은행에 넣어서 1년 이자가 뭐 2%가 안 됩니다. 근데 주식에서 5%씩 주는 그런 배당주들이 많이 있어요. 하다못해 내가 주식을 잘 못하면 배당 투자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진 밥상에 나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이거를 저는 이제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주식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인베스트가 있는 거고 하나는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근데 트레이딩도 나쁘다고 표현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좋은 기업 투자해서 수익 나면 또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장사 잘해서 권리금이 올라가면 권리금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단 말이죠. 앞으로 쉽게 얘기해서 드론이 잘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드론 사업을 하고 싶잖아, 그죠? 그러면 드론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드론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술을 다 터득해야 되는 거죠. 그걸 언제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을 가진 업체, 그런 기업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런 힘든 과정을 다 거쳐야 되는 거죠. 근데 주식은 그게 다 힘든 시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돈 벌 것 같아. 이럴 때 숟가락만 딱 얹어 놓으면 수익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업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덕산네로스라는 종목
OLED를 너무 좋게 봐서 주가 빠져있을 때 한 1년간을 장투를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에는 100%의 수익을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신제품들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잘 나가는 거 그런 거 둘러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파세코라는 그 창문형 에어컨 판매 잘 됐었죠. 그러니까 주가도 많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내 주위를 잘 보시고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떳떳하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 자, 첫 번째로 일단 투기로 접근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내가 도박으로 접근하면 도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주위에 감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을 분석하자는 거죠.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산업이 성장성이 있는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업 분석을 하게 되면 돈 되는 사업을 발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장 초기에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공부도 하게 되고요. 사회 정치, 산업 공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주식 말고 다른 재테크 부분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참 좋은 순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성장 유망 산업이 뭔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그쵸? 그 다음에 반도체 중에서는 비메모리, 그리고 폴더블, 올해 하반기 되면 또 폴더블 관련 종목들이 또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조금 전문 지식이 굉장히 요하는 부분이지만 제약 바이오도 낮은 주가요, 막 급등할 때 말고요, 낮은 주가 있을 때 사두시고 기다리시면 제약 바이오는 꼭 대박을 주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신 관련도 성장 산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4차 산업 역시 아주 강력한 성장 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외에 또 장치 산업 중에서 또 저평가된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가가 많이 빠져서 야, 이거 너무 싸다. 이 기업은 야, 이거 청산가치 대비해도 말도 안 되게 싸다. 뭐 그런 종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주식 투자를 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 절대 주위에 감추지 마시고 떳떳하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돈마루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한번 누르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